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오늘 본회의 처리만 남기게 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선거구가 한석 줄었습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현역 의원 물갈이 등 공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상표권 보유가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에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개학을 맞은 학생들의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현역 의원 물갈이 등 공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쇄신 경쟁에서 주도권을 뺏길 경우에 민심 확보도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지난주 1차 컷오프 명단 발표에 이어서 강기정 의원 공천 배제까지 승부수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르면 이번 주 초에 2차 공천 배제 명단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 인적 쇄신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물갈이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돌아선 텃밭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서 광주 송정시장 등 민생 투어에 나섰고 광주 전남 복수 공천 신청 지역 후보자들에 대해서 면접의 전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본선에 대비한 예비후보 띄우기에도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쇄신 경쟁에서 한 발 뒤처지게 된 국민의당도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최근 실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 더민주에 비해 지지율이 뒤지는 상황.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긴 하지만 더 큰 혁신과 변화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자칫 민심에서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천정배 공동대표가 현역이든 아니든 민심에 기반을 둔 본선 경쟁력이 입증될 때만 공천받을 자격이 있다며 개혁 공천을 시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본격적으로 서막이 오른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공천 경쟁. 개혁 공천 여부와 후유증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아직은 관망하고 있는 민심의 추가 기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서 오늘 본회의 처리 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한석이 줄어든 선거구에서 후보들이 표심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선거구 획정위는 광주광역시 동구와 남구 선거구를 동남갑과 동남을로 재편하고 북구 갑을의 경계를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구 입지자들은 동남을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지만 남구 입지자들은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영암 강진 장흥 선거구를 무안 신안 영암과 고흥 보성 강진 장흥 선거구로 나눴습니다. 도내 유일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지역구인 순천 곡성에서는 곡성을 관양불의 선거구에 붙이고 인구 11만여 명인 여수갑 선거구는 을 선거구에 미평동과 만덕동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안 신안 영암 선거구에 박준영 민주당 대표가 합류하고 황주홍 의원은 고흥보성 강진 장흥 선거구를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순천에서 출마할 것으로 알려져 고향 곡성이 빠진 선거구에서 득표력을 시험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따라서 입지자들의 거취가 주목됩니다. 광주 동구 선거구가 동남을로 재편되면서 동구 입지자들은 동남을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남구 입지자들은 동남갑과 동남을 중 어느 선거구를 선택할지 고심하게 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장흥 강진 영암 선거구가 사라지면서 강진 군수 출신의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무안 신안 영암 선거구로 출마할지 아니면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서 같은 당 김승남 의원과 공천 경쟁을 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이 지나자마자 다시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종일 눈이나 비가 오락가락하겠는데요. 기온이 낮은 산간이나 도로는 꽤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또 5mm 안팎의 비가 오다가 오늘 오후 늦게 차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가시거리가 20km 안팎으로 아직까지는 시정이 괜찮은데요. 오늘 차츰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종일 눈이나 비가 오락가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광주가 0.1도지만 체감온도 영하 1, 2도 안팎이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찬바람도 좀 불어오겠는데요. 곡성 구례 1도에 머물겠고 순천 2도, 여수도 2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중앙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경제지표나 통계치에서 전라남도는 꼴찌나 하위권을 면치 못했는데요. 오랜만에 1등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특허청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상표권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했는데 전라남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나무의 고장 담양군이 개발한 대순말그는 이제 담양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관광객들도 담양하면 이제 당연히 대나무를 떠올립니다. 대나무가 제일 유명했던 것 같고요. 대나무가 제일 유명했던 것 같고 그냥 푸른 이미지? 2002년부터 상표권에 관심을 두고 확보한 결과 담양군이 보유한 브랜드는 381건으로 전국에서 경북 안동시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상표권과 서비스표 등 자치단체들이 갖고 있는 브랜드들을 모두 더해봤더니 전라남도는 모두 2,600여 건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들 가운데 그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전국 상표권 17,000건의 15%에 해당하는 수치로 10위 안에 담양과 순천, 장성 등의 우리 지역 자치단체들이 3곳이나 포함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시로 선정된 시군을 포함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등 수산품과 관광재 등이 타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편인데 하지만 상표권은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담양군의 경우 메타세콰이어에서 착안한 개인 사업자가 메타에 상표권을 확보한 다음 펜션 업주 등에게 사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어 담양군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담양군 내에서 메타를 이용해서 어떤 지금 경제활동을 하신 분들한테 어떤 내용 증명을 지금 다 발송을 해서 그 본인들한테 사용료를 주고 그 사용하도록. 지역의 지적 재산권을 발굴하고 또 확보하기 위한 자치단체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남 각 시군들이 산업단지 세일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전남에는 국가산단을 제외한 일반 산단이 약 30곳 조성돼 있는데요. 전남 지역 상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산단 가동률은 약 63% 정도. 전국 평균은 크게 밑도는 수준이죠. 입주율 역시 저조합니다. 나주 혁신산단과 목포 대양산단 그리고 장흥 바이오산단 등 이 5곳 정도는 분양률이 절반을 채우지 못한 상황. 이러다 보니 지자체마다 산단 입주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과 보조금 지원을, 영광군은 다양한 인센티브 적용, 목포와 강진, 장흥 등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랜 경기 불황 속 이들 대책이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앞다퉈 조성한 산업단지가 이제는 애물단지로 전락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 지역의 수출이 1년 전보다 20% 정도 줄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발간한 광주전남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광주 수출액은 1년 전 12월에 비해 19.6%, 전남은 21.6% 줄었습니다. 광주에서는 자동차와 냉장고, 기계 장비의 수출 감소폭이 컸고 전남에서는 석유 제품과 철강판 수출이 좋지 않았습니다. 건설 경기는 광주와 전남의 건축 허가 면적이 1년 전보다 20% 안팎으로 증가했고 부동산 가격은 광주 5.8%, 전남 0.9% 등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느 학교들처럼 개학 준비가 한창인 조금 특별한 학교가 있습니다. 네, 바로 광주전남 귀농학교 얘긴데요. 오늘 스튜디오에는 광주전남 귀농학교 이희연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광주전남 귀농학교가 어떤 곳인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8년 전이죠. 18년 전. 예, 1998년 IMF로 한창 어려웠죠. 많은 실직자들이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광주전남 귀농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귀농 기초를 하면서 뭔가 준비를 하고 귀농해야 되지 않냐. 네.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만들어져서 교육과 사람 간의 소통 이런 걸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00명 정도가 졸업해서 네. 700명이 지금 농촌에서 정착해 살고 있고요. 10년 전부터는 저희가 귀농 가지고는 안 되겠다. 도시농부들도 좀 있어야 하시겠다 해서 도시농부들을 위한 도시농업
텃밭 분양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육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던데요. 예. 이 도시 농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형 농부를 위한 그 희망하는 분들을 위한 그런 교육과정도 마련되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했는데 올해는 좀 체계화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부 공동체 자립학교 이런 명으로 해서 3가지 틀로 운영되는데요. 텃밭 공동체라고 해서 텃밭 5평을 분양해가지고 함께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생태 논도래라고 이 우렁이 농법으로 논농사를 함께 지으면서 서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농사도 짓지만 공부도 해야 된다 해서 도시농부학교라고 해서 좀 생태 교육이죠. 네. 그래서 애들도 같이 함께하는 이런 교육 사업도 하고 또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렇게 모내기 행사, 벼베기 행사, 네. 1박 2일 텃밭 캠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료 화면을 보니까 뭐 청년들부터 또 장년까지 아주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또 보니까 생태 귀농도 있던데 그건 또 어떤 건가요? 예, 이제 저희가 귀농에 있어서 이제 생태 귀농을 추구하는데요. 저희가 그 과정으로 생태 귀농학교가 있고요. 네. 그다음 소농학교가 있습니다. 네. 생태 귀농학교는 이제 귀농 기촌의 기초 과정입니다. 기초 과정이고 현재 28기까지 수료를 해서 아까 말했대로 1,300명이 수료했고요. 네. 소농학교는 이제 본격적인 농사 실습 교육 과정입니다. 1년 동안 밭농사와 논농사를 함께 지으면서 귀농했을 때 좀 농사 기술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들을 극복하기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농사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무작정 뛰어들면 안 되는데요. 이 귀농을 꿈꾸시는 분들, 또 도시형 농부를 꿈꾸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예, 많지만요. 먼저 불편함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농촌은 좀 많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불편함이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하지 않는가. 그래서 불편한 것이 아닌지. 너무 편한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예,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콩새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농부는 콩을 심을 때 새알을 심습니다. 하나는 저 하늘에 있는 새들을 모시고 하나는 이 땅에 있는 벌레들을 모시고 비로소 하나가 인간 농부에 모신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새알을 다 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네. 농약을 치죠. 네, 그렇군요. 조금은 더 욕심을 좀 버리고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신입생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생태기농학교하고 소농학교 신입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리고 텃밭도 분야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요. 저희 강주 전남 기농학교 다음 카페 검색하셔서요. 네. 거기에 보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의 경지 면적이 축구장 1,500개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5년 경지 면적 조사 결과 밭의 경우에 지난 2014년보다 1,629헥타르 늘었지만 노는 2,720헥타르가 줄어서 이를 합한 전체 경지 면적은 1,091헥타르 감소했습니다. 한편 전남 지역은 국내 경지 면적의 18.2%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넓었습니다. 전남도는 전국 모든 지역이 어제로 고병원성 AI 청정지역 지위를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병원성 AI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영암지역 매몰 처분 등 방역 조치가 끝난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석 달 이상 추가 발생이 없고 전국적인 예찰 결과 이상이 없는 등 세계 동물보건기구 동물위생규약을 맞춘 데 따른 것입니다. 부품 파손으로 가동이 중단된 한빛 원전 1호기가 재가동까지 2, 3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한빛 1호기는 복수기에 고무 신축 이음관을 교체하고 정비하는데 약 2, 3주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한수원은 이음관이 교체되는 다음 달 중순께 원자력 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재가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파손된 해당 고무 신축 이음관은 한빛 원전 1호기에 상업운전이 시작된 30년 전부터 한 번도 교체 없이 사용된 부품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추돌 사고를 낸 혐의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박모 경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경사는 그젯밤 11시 30분쯤 광주시 광천동 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인근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박 경사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49%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대학교가 광양 백운산의 일부를 학술림으로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정안이 발의된 서울대법 내용대로라면 서울대가 백운산 학술림을 공짜로 가져갈 수 있게 돼 있어서 광양 지역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최근 서울 관악갑의 유기용 의원은 서울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대의 납세 의무를 없애고 학교가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광양시와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극히 일부만을 그 학술림으로 써왔거든요. 백운산을 이제 자기들 것으로 이렇게 챙기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지 않나. 법인이 된 서울대는 관련 법에 따라 학교가 관리하던 국유재산을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7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백운산 남부학술림 가운데 서울대가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를 두고 5년째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대는 학술림 전부를 원하고 있지만 광양 지역의 반발과 함께 무상 양도 이후 최소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세금이 걸림돌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대로선 세금 문제가 해결돼 백운산 무상 양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법안을 발의한 유 의원 측은 백운산 문제는 몰랐다며 법안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의 교육비 손실을 막아야 할 거라는 생각에서 발의를 했고 법논의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다 반영해서 수정하겠다라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서울대가 남부학술림에 대해 필요 이상의 요구를 하는 이상 백운산을 지키겠다는 지역과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광주시가 계약에 맞춰 오늘부터 시내버스를 겨울방학 이전 수준으로 증차합니다. 이번 증차 운행에 따라 평일 기준 운행 대수가 많은 간선 노선 28개 노선의 경우 운행 간격이 1분에서 3분 단축되고 대수가 적은 지선 노선 17개의 경우 3, 4분이 단축됩니다. 시는 겨울방학 기간 한시적으로 학생 이용객이 많은 노선을 중심으로 전체의 8% 정도를 감차 운행해왔습니다. 광주의 급성호흡기 환자 10명 중 4명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셋째 주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을 시작으로 이번 달에는 급성호흡기 환자 검체 117건 중 40%가량인 47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해 2월 정점이었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3월에 한 차례 더 유행한 적이 있다며 개학을 앞둔 학생들에게 철저한 위생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광주 전남의 헌혈자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수혈용 혈액 수급이 바닥날 위기입니다. 대한 접시자사 광주전남 혈액원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수혈용 혈액 보유량은 적정 보유량 5일분에 한참 못 미치는 1.21분으로 경계 단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액 보유 현황은 B형 2.21분, AB형 1.21분, O형 1.11분, A형 0.81분 순으로 응급 환자의 수술이 미뤄지는 등 혈액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아도 자기 집을 관광객들에게 빌려줄 수 있는 공유 민박이 허용되는데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유 경제를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취지인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공유 민박이 가능한 곳을 소개해주는 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개인실부터 주택 전체를 빌리는 형태까지 다양한 민박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반 호텔과 달리 여행지에서 현지인이 된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공유 민박의 장점. 최근 세계적으로 이 같은 공유 민박이 인기를 끌자 정부는 4월부터 제주와 부산, 강원도에 공유 민박을 시범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영업일수는 120일로 제한되지만
농어촌 지역으로 한정된 농어촌 민박이나 외국인만 받을 수 있는 도시 민박보다 운영이 자유롭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숙박업계는 가뜩이나 포화된 도내 숙박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뭐 자그마한 호텔 계속 짓고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게 오는 손님은 관광 손님은 한정돼 있고 아닙니다. 또 영업만 잘하면 임대료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보니 전세나 월세로 빌려줬던 주택까지 공유 민박으로 몰릴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물량이 민박업으로 이렇게 전환될 경우 임대 가격 상승은 물론 이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사례가 해외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도 그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 공유 민박 영업을 하면서 개인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는 편법과 화재나 범죄 등에 대한 규정도 없어 철저한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소연입니다. 전남도가 미국의 대규모 투자 개발 회사로부터 5억 달러 상당의 투자 의향을 확인했습니다. 전남도는 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 동부 4개 지역을 방문 중인 이낙연 지사와 필라델피아의 상업용 부동산 중개회사의 대표가 7천억 원에 이르는 투자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를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대상지는 해남 화운면 일대로 카지노와 의료시설, 테마파크와 호텔 등을 갖춘 복합 리조트 조성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